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강의, 꼭 필요한 강의, 특히나 지난주에 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 8.2 부동산 대책,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12.16 부동산 대책, 6.17 대책. 크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 정도지만 21번째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2005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거의 한 16년 정도, 16년 차 되네요. 그리고 또 양도세를 처음 접한 것은 90년대, 96년 IMF 전에 내가 신입사원으로서 우리 사무장님 그때 양도세 그때 그거 이렇게 서류 띄고 이렇게 구청 가고 등기소 가고 등기부등본 띄고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참 편했던 시절, 하루에 30건씩 신고했던 그 시절. 꿈만 같아요. 그러다가 2005년 제가 이제 합격하고 이렇게 개업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딱 지금하고 똑같아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싱크로율 95%. 자, 그때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뛰던 그 시절. 그때 나온 게 3주택 60% 중과, 그리고 2주택 50% 중과, 그리고 토지, 비사토가 그때 처음 나왔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양도세 신고를 계속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세무서 앞 정문 앞에 1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 갔다가 다들 이렇게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관님들이 딱 보더니 다 저기 앞에 다 가래요. 가면 알아서 잘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평균 하루에 한 5명 정도는 상담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2017년 8.2 부동산 대책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근데 8.2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제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인데, 제가 그 세무사회 교재를 10번을 버전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뀔 때마다 30%, 40%씩 계속 바뀌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주택자 부분만 강화한, 특화한 교재를 좀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강의를 참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이렇게 반갑고요. 특히나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가 지금 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 또 다음 달에 세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가장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통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가 건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재산이잖아요. 건강, 재산.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가 있죠. 재산 중요합니다. 재산의 가장 첫 번째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입니다. 내가 집이 있거나 또는 집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집을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할지, 부동산 관심 갖고 있어야 돼요. 필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선 교재는 지금 보시는 교재, 양도소득세 2020년 양도소득세 실무고요. 자, 이 교재는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만 특화된 페이지 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시중에 그 두꺼운 책보다 이 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나눠드린 그 유인물 같이 한번 보시면서 6.17 부동산 대책 다시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경기도, 경기 남부 일원 대부분 지정이 됐고요. 고양시, 남양주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새롭게 지정이 됐죠.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구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지정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낭성면 외에 북이면까지를 제외한 지역, 나머지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됐을 때 효과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이제
제가 PPT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한 90%가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 없는 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자, 우선 같이 한번 보죠.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다면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0%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최고 세율 52%까지 중과되고요. 장특공제 배제. 그리고 3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20% 중과, 그리고 장특공제 배제, 이런 페널티가 있죠. 하지만 그 경과 규정으로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 중과 배제시키고요. 장특공제도 해줍니다.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이라 하면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지정된 날짜는 공고일은 6월 19일이에요. 19일 이후, 19일 이전. 자, 여기서 뭐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은 그 이상의 개념이죠. 그 날을 포함한 개념이고, 뭐 전은 초과의 개념이고, 앞으로 이전, 이후, 뭐는 전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율 50%. 원칙은 분양권 양도인 경우 1년 이내 양도 시, 단기 양도 시 세율 50%, 2년 이내 양도 시 세율 40%, 그리고 2년 넘어서 양도하면 기본세율, 누진세율이죠. 자,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양도라면, 주택 분양권 양도라면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무조건 50%. 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그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종전 규정대로 무조건 50% 중과되는 페널티는 없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예외. 무주택 1세대의 1세대 1분양권을 양도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주택 1세대고요. 또 두 번째 요건은 1세대 1분양권. 분양권 2개, 3개 아니고요. 하나의 분양권만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가장 최근에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민감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 등등. 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서 예외 요건. 아무리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 30일까지 양도한다면 전국 모든 조정 대상 지역 공통이에요. 중과 배제, 장특공제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양도의 의미는 셋 중 빠른 날, 계약이 아니라는 거.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대략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2년 보유 요건 있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2년 거주. 그냥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요, 지금도 전혀 2년 거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을지라도 과거 영역을 살펴봐서 선생님 3년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아유, 2년 거주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수하기 좋죠. 자,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외가 중요하죠.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그 주택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1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대전, 청주, 그쵸? 거기에 계약금을 지급한 그 주택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주택자만.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은요, 이렇게 했어도 그냥 2년 거주해야 돼요. 무주택자만. 여기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세가 6.17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 체감적인 난이도는 한 2배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곱하기 벌써 한 10배, 20배가 어려워진 겁니다. 8.2 부동산 대책 정가 후가. 이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양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고양시가 이제 참,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양시가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된 날은 2017년 8월 2일 8.2 부동산 대책 이후로 지정이 최초로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8일인가요? 11월 8일에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가 됐는데 다 해제가 된 게 아니에요. 킨텍스 외 몇몇 지구, 몇몇 지역, 이렇게 몇몇 지역 빼고 나머지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 6.17 대책에 따라서 6월 19일에 전체가 다시 또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 아파트 양도했는데요. 비과세인 것 같은데요. 비과세 맞나요? 했을 때 세 개를 구분해야죠. 8.2 부동산 대책 전인가 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2019년 11월 8일 그 사이에 취득한 주택 중에서도 일부, 또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 중에서도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된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지 아니면 해제 안 된 지역인지 거기 그러다가 2020년 6월 19일 이후에 취득한 건지 이제 벌써 이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몇 개 나오죠. 이게 이제 조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도세가 왜 어렵냐? 제가 분석해 보니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우선 한 줄 한 줄 보면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전혀 내용에 깊이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이해 못할 게 당연히 없어요. 세 번만 보면 다 이해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X축과 Y축이 있다면 자, 여기 한쪽은 날짜예요. 자, 날짜 몇 개 나왔죠? 2017년 8월 2일 또 2019년 11월 8일 2020년 6월 19일 날짜 3개 나왔죠.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3개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 지금 제가 이제 취득이라 그랬죠. 네. 취득, 양도, 임대 등록, 신청. 여기 변수가 4개, 5개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 가지고 날짜 변수가 3개, 4개 나오고 이 아래 변수가 4개, 5개 나와서 이거 합치면 몇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그냥 변수 하나였어요. 10년 이상 됐나요? 그럼 장택공제 2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럼 비과세 딱 이 정도. 2년 이상 보유했어요? 비과세 끝? 뭐 이 정도. 아예 예외적인 거 말고. 이제는 아니죠. 이래서 어렵습니다. 비밀. 자,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정확하게 판단할 때는 날짜 먼저 체크해야 돼요. 날짜. 두 번째 변수. 그 날짜에 뭐 했냐? 취득했냐? 등록했냐? 임대했냐? 신고했냐? 신청했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정됐냐? 해제됐냐? 그 날짜에. 그러니까 변수가 계속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 자, 이게 어려운 게 그거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고서 이제 우리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듯이 우리 백과사전을 외우진 않잖아요. 찾아보죠. 찾아보듯이 해야 됩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이 그 날짜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 기준을 42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거는 제가 실제 일할 때 이거 보고 상담합니다. 일단 1차 상담을. 언제 취득하셨어요? 언제 그때 등록하셨어요? 아니면 그때 취득하셨어요? 이거 보고서 X축, Y축 이거 보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일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 보고 다 돼요. 신기하죠? 제가 이것만 보면 앞에 안 봐도 돼.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이거 다 피고 상담합니다. 그러면 이제 걸릴 거는 거의 한 90%는 걸러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류표를 그 왼쪽에 이제 보시죠. 왼쪽에 보면은 요거 많이 봤죠. 요 가로 세로로 있는 거 426페이지. 임대 유형, 임대 기간 이렇게 구분도 해놨어요. 이렇게 구분도 되고 이게 전통적인 구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특법상 임대주택,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가액요건, 면적요건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가액요건, 면적요건 이게 파리부동산 대책 9.13 전까지는 이게 좀 그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틀어졌어요. 다 틀어지고 날짜가 계속 가미되면서 이제는 날짜와 이 사건 위주로 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이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 세대원이 이사를 가야 되고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주어집니다. 자, 이 원칙은 이건 예외고 원칙은 뭐죠?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돼요. 하지만 3년 이내 우리 집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데요, 종전이? 그럼 3년 이내. 새로 산 집이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아닌데요? 그럼 3년 이내. 자, 예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전, 6월 19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이 신규주택 1년이 아니라 종전 규정대로 3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9일 이전 이후 지금 대폭 확대가 됐죠. 대전, 인천 이런 지역에서는 이거 되게 민감하죠. 예, 날짜, 하루, 이틀 이거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세무사 사무소 또는 회계법인에서 이 일을 의뢰받아서 하는 입장. 이 입장을 제가 예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죠. 요즘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양도세 포기하는 이 전문가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데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처음에는 열심히 들어야지 하고 마지막에는 역시나 이거 할 건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10번 들어야 된다니까요, 10번. 그런데 우리 이제 그거는 당연히 나의 그 결정이에요. 이런 의사 결정이죠. 비즈니스 결정이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2019년 11월 8일 전까지 고양시에서 취득한 그 주택 앞으로 5년 후에도 팔고 10년 후에도 팔고 15년 후에도 팔겠죠? 15년 후에 나한테 와서 세무사님 1세대 주택 비과세 판단해 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15년 전 세법을 들춰봐야 돼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왜 영원히 가죠? 기준이 양도 기준이면 그냥 그때 이후로 과거세법 볼 필요 없어요. 오늘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러면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취득 기준이잖아요. 취득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픽스되어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년 무조건 거주해야 되잖아요. 15년, 10년 후, 20년, 심지어는 20년 후에도.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준이 취득 기준, 임대 등록 기준.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양도세 수요는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세법이 어렵고 개정되면 개정될수록.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그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여전히 종부세 합산 배제는 돼요.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딱 이 정도, 5가지. 딱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죠. 법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세금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셨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법인은 취득 단계부터 시작하죠. 취득 단계에 어떤 게 있죠? 취득세 중과 있죠. 취득세 중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 5배, 3배 중과. 그런데 주택 임대사업자 내잖아요. 중과 안 해줘요. 자, 심지어 또 취득세 감면 있잖아요. 개인 취득세 감면 100% 하는 거 법인 동일해요. 그거 아직도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 뭐 미미하니까 넘어가고 종부세가 요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개인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합니다. 자,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우리 누진세율 구조잖아요. 개인 한 채 누진세율, 법인 한 채 누진세율. 개인이 2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분산됐잖아요. 누진세율로 인한 절세 효과. 자, 이제 그렇게 안 되겠다. 개선책.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 3% 또는 4% 단일 세율로 이렇게 누진세에 의한 효과 없애겠다. 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종부세 공제 6억 원 폐지. 자, 현재 개인은 1주택인 경우 9억까지 기본 공제되죠. 그리고 2주택 이상은 6억까지 되고 법인도 6억까지가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뭐죠? 이 차익으로 인해서 왜곡된 의사결정이 발생하잖아요. 차익으로 인해서 어떤 차익이 있는지 한번 보죠. 똑같은 두 채인데 두 채가 하나는 6억, 하나는 9억 해가지고 15억이에요. 15억. 나는 15억 두 채 사서 6억 빼고 9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요. 근데 옆에 친구는 한 채를 사고 나머지 한 채를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사요. 그러니까 9억짜리는 개인이 사고 6억짜리는 법인이 사요. 어떻게 되죠? 개인 9억 마이너스 1주택 제로, 법인 6억 마이너스 제로, 하나도 안 내. 이런 차이 때문에 의사결정이 왜곡되죠. 그거에 대한 그 보완입니다. 자, 여기 개선책.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 폐지. 하지만 여전히 종전의 한 30%, 40%는 효과가 여전히 있습니다. 3번.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입니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가 됩니다. 법인. 근데 개인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더 이상 종부세 합산 배제 안 되고 과세가 되는 페널티가 있는데 법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법인은 그냥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해도 지금도 임대 등록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어요. 이게 차이가 있죠? 이러니까 법인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제 맞겠다. 어떻게? 오른쪽.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여도 이제 더 이상 합산 배제 안 하고 종부세 과세하겠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행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 주택에 대해서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추가세율 10%를 추가하죠. 자, 그래서 법인세율 최고세율 25% 플러스 10% 하면 35% 최고세율이죠. 확실히 내가 2주택, 3주택으로 중과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것과 법인이 3채 갖고 있는 것, 2채 갖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중과가 된다 그러면 확실히 법인의 총 세금, 배당까지 합친 총 세금을 계산해 보니 훨씬 유리해요. 10%, 20%라도 유리합니다. 양도세 회피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중과가 아니라 일반이면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 거. 자, 그런 거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내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한 채가 있어요. 또 한 채를 살려고 해요. 내 이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죠? 비과세도 안 되고 중과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채를 법인이 삽니다.
나는 1주택 여전히 갖고 있죠. 비과세가 되고 법인은 어떻게 되죠? 중과 피하고 이런 일반 세율로 10%. 자, 이러한 또 효과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냈어요. 법인으로. 자, 이랬을 때 보겠습니다. 이제 향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자,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지만 개정이 될 예정이고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 예정. 자,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이런 추가세율조차도 법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으면 추가세율 과세 배제를 해줬어요. 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이것도 없애겠다, 혜택. 자, 오른쪽.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을 한다. 자, 이렇게 법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수업은 1시간 단위로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니까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